안녕하십니까. 리처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7월 6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2시 2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시장 상황은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죠. 지수만 놓고 보면 확실히 전 세계 증시도 그렇고 또 미국 증시가 상당히 견조한 상승세를 만들면서 연일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에 우리 증시가 동조하면서 그런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특히 외형적인 모습은 지난 3월 달부터 6월 달 당시 강력한 회복 장세와 어느 정도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긴 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따로 띄워놓고 본다면 상당히 다르죠. 일단 양시장,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재별해 놓고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특히 7월 달 들어서 더욱더 종종 나타나고요. 오늘도 그런 모습이죠.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또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다소는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이것이죠. 자, 수급 주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달, 6월달 강력한 회복 장세 주체는 자, 이른바 동학개미라고 하는 외신에서도 주목하는 그런 현상이죠. 동학개미라고 하는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을 현재 선도하는, 유도하는,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달라요. 기관들이 다소는 적극적으로, 다소는 노골적으로 입지를 하는 그런 모습. 더군다나 단기 성향이 높은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 연기금까지 같이 가세를 하며 그 신뢰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그동안 시장을 선도했던 일반 개인들은 오히려 순매도를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것이 그전 3월달, 6월달 회복 장세와는 결정적인 차이란 것이죠. 당시에는 일반 개인들이 강력히 매수하며 자, 6월 말까지 무료 시장에서 23조 이상을 매수했던 코스닥까지 아침이 거의 30조가 넘어가죠. 그런 정도로 매수했던 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최근 들어서 꼬리를 내리는 듯한 그런 자세로 좀 바뀌었단 말이죠. 따라서 상황이 이렇게 수급 주체가 바뀐, 시장을 주도하는 주체가 바뀐 그런 상태 하에서는 당연히 그 주도 종목군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내일 7월 7일 날 그것도 오전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죠. 자, 외국인들이 컴백이 기대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컴백을 할 경우, 기원할 경우 그들이 매수할 제1순위 대상은 삼성전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벌써 외국인들이 지난 6월 중순부터 삼성전자를 부분적으로 매집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썸머 랠리로 연결되는 지수 강세장이 지속된다라고 가정하고 또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외국인들 주도하는 그런 장세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당연히 여태까지 흐름과는 전혀 다른 색깔의 그러한 판도가 되는 것은 어, 명약 관화하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장을 읽는 방법이라 해서 이전과 관련돼서 그 전부터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보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그런 상황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관건은 과연 내일 아침에 현재 삼성전자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되는 또는 그 이상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 수준의 좋은 소식이 나올 것인지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관건이 되긴 되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런 것들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됐을 때 현재 그런 외형적인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내용적인 측면, 그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이 있고,
우리는 그들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취할 것인지 아닌지, 자, 이런 것에 대한 혈맥을 좀 짚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을 뭐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를 챙겨봐야 되겠죠. 중국이 괜찮아요. 중국의 경제지표. 6월 달에 제조업 PMI 지수가 좋게 나왔다는 것은 알려진 것이고요. 또 자동차 판매가 놀라운데요. 지난 6월 달 판매가 코로나 문제가 발발되기 전입니다. 작년 6월 달 대비 10%나 급증을 했다는 것이죠. 이 바람에 최근 중국 증시도 상당히 좋고요. 현재 이 시각 상하이 지수가 3% 급등하는 것도 이를 바탕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가 좋은 곳은 우리 증시도 좋죠. 어쨌든 긍정적이고요. 자, 삼성전자 실적 내일 발표가 됩니다. 대개의 경우는 오전 8시에서 8시 반 정도에 시장 개장하기 전에 발표가 되거든요.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좀 이따가 또 LG전자 실적이 발표가 되고 곧이어 LG화학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다는 것이고요. 삼성전자 실적과 관련된 좀 뒤에서 말씀드릴 것이고 어쨌든 그와 관련돼서 즉 어닝 시즌과 관련돼서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고 현재 전망되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잠깐 차트와 함께 같이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는 당연한 거고요. 또 SK 하이닉스도 들어가요. SK 하이닉스 아직은 뭐 뚜렷한 상승세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요. LG전자가 일단 우호적입니다. LG전자가 급등을 하고 있고요. LG 관련돼서 또 LB세미콘이나 또는 실리콘웍스 같은 종목들이 또 관련 종목들이죠. LB세미콘 이런 종목도 있고 또 보면 LG전자 외에 LG 디스플레이도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LG 이노텍도 가능성이 있는데 LG 이노텍은 LG 전자보다는 애플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종목이고요. 어쨌든 LG 그룹 쪽가 좋아요.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그리고 또 뭐가 있으면 카카오가 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치솟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우리는 카카오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강조한 종목이 있죠.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도 못지않게 강력히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종목이 모두 실적이 좋아요. 또 못지않게 NC소프트도 실적이 좋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강조드린 종목이 있었죠. 현재 식품 관련주 중에 현재 CJ 제일제당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좋은 종목. 가만히 보면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언택트와 관련된 농심이 실적이 좋을 것이고요. 또 하이트 진로 같은 종목들도 상승세를 만드는 이유가 실적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셀트리온도 실적이 좋을 것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또 현재 넷마블 오늘 급등을 했나요? 넷마블 같은 넷마블이나 또 전에 현재 제가 네오비즈를 말씀드렸는데 네오비즈나 또 웹젠 이런 종목들 또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올 종목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대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더라 하는 점. 제약주 중에서도 일부 종목들이 현재 그렇습니다. 동국제약도 그렇고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만은 또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종목들도 신약 개발 때문이 아니라 실적 때문에 올라간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어쨌든 그래요. 자,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을 확대한다고 하죠. 76조에서 기존 100조, 24조를 늘려서 100조 플러스 알파. 그 초점에는 비대면 언택트라는 개념이죠. 비대면 분야. 그리고 비대면 중에 원격 진료, 원격 의료 이쪽이 아주 강력히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들 종목이 크게 부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유비케어나 인성정보나 또는 이런 종목들이죠.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차트들이 그들 종목들입니다. 인성정보,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같은 종목들 그들 종목인데 관찰만 하시죠. 관찰만. 그리고 그린 에너지 쪽, 태양광이나 이런 쪽인데 이쪽도 실적은 뒷받침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정의선. 참, 이 사람이 현대차 부회장인 거예요. 전 현대차 부회 최태원
SK 회장과 회동을 내일 한다고 하죠. 내일. 그렇게 되면 4대 그룹, 삼성, LG까지 포함해서 SK, 그리고 전재차. 그중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부회장이 조금 더 활동적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주동에 대해서 그 4대 그룹이 전기차, 그중에서 2차 전지 동맹을 완성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동맹 체제를 구축하는 것 같고, 그만큼 우리나라 2차 전지 및 그와 관련된 전기차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강력한 것은 아니죠. 그래도 그 와중에 SKC, 제가 강조드리는 종목이죠. 일진머티리얼스, 그리고 눈에 띄는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형주는 삼성 SDI고요. 자,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 알게 모르게 또는 약간은 노골적으로 강세를 현재 상승폭을 좀 넓히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갖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보유죠. 매수한다면 SKC나 이런 종목 매수하시면 되고, 대형주를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LG화학이나 삼성 S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갖고 계시면 무조건 보유입니다.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요. 자, 여기까지고요. 시장을 잠깐 보도록 하죠. 자, 현재 외국인들을 매도하는데 지금 3천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SK바이오팜이 개장 초에 상한가가 풀리면서 대량 물량에 나온 것과 관련돼서 외국인 매물이 섞여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외국인 매도의 절반 정도는 그쪽이다 했을 때 실제 매도 규모는 현재 한 1,500억 정도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중요한 것은 개인들의 매도입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순매수하고 있다는 건데, 금융투자도 2,200억이나 그리고 연기금도 1,200억 원이나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현물은 매도하지만 선물은 순매수고요. 그것도 3거래의 연속 순매도입니다. 삼성전자와 관련된 모멘텀을 보고 최근까지는 다소 관망했던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서 적어도 선물은 매수한다는 개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이고요.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약간 내려오고 있죠.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매수하는 단계는 아니고 해서 가파르게 원달러 환율이 내려오는 것, 즉 원화 가치가 올라가지는 않고 있는 모습인데, 하지만 이 모습이 현재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매수하는 흐름을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직까지는 원화 가치가 지금 현재 낮은 상태입니다. 원화 가치가 많이 올라가야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유인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나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 수급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거의 870억 등 순매수했고, 오늘도 전체적으로 순매도를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그랬었어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지난 6월 달부터 6월 중순부터입니다. 그동안 6월 중순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약 7조 4천억 정도 순매도했던 그들인데, 특별히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이 그 당시 주어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조금씩 부분적으로 삼성전자의 물량을 걷어들이는 일종의 부분적 매집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죠. 오늘도 전체적으로는 순매도지만 특히 삼성전자는 순매수, 큰 규모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전 6월 중순 이전에 있었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그런 스탠스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근본적인 중요한 변화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베이시스를 잠깐 보도록 하죠. 자, 베이시스가 플러스가 나왔고, 현재 백오데이션 상태에서 베이시스가 플러스, 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콘탱고라고 합니다. 백오데이션 상태에서 콘탱고로 됐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 현재 베이시스가, 즉 프로그램 매수, 차익 및 비차익의 프로그램 매수가 유발될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0.5, 적당하게는 플러스 1.0 이상 돼야 된다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고, 다만
그동안 4개월 내내 계속 마이너스에 있었던 그런 베이시스가 플러스로 반전됐다 하는 건데, 그것도 최근에 반전됐죠. 지난주 목요일부터 반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과 2, 3일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에 베이시스 반전에 의미가 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본다면 그 답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밖에 없다. 또는 썸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밖에 없다. 이런 관점이에요. 자, 여기까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악재가 없는 것은 아니죠. 재밌는 현상도 좀 있어요. 일단 악재를 보면 이런 거예요. 코로나가 무서워요. 지난 7월 4일 날인 것 같아요. 토요일 날, 7월 5일 날이 아니고 4일 날, 토요일 날 확진자가 전 세계 21만 명, 미국만 5만 3천 명입니다. 미국이 5만 명, 4만 명이 넘어간 지 열흘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늘어나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비말, 침방울이 아니고 공기 중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WHO는 부인했죠. 근데 그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또 겨울이 되면 또 재확산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어느 정도 사회, 경제, 문화,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시장은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되는 배경으로 작용되는, 증시와 연결시켜서 보면 이게 언택트가 더 중요해진다는 개념으로 반영된다는 거죠. 최근에 카카오나 또는 네이버가 뜨는 이유는 물론 클라우드 진출과 관련된 그런 호재도 있지만, 이 언택트가 다시 또 부각되는 상황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뭡니까? 게임기도 들어가고요. 게임 NC소프트나 또는 현재 요새 오늘 같은 경우는 넷마블도 있고, 네오위즈도 있고, 맵젠도 있고 말이에요.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비말웨어 공중 확산은 통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관점. 하지만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코로나 재확산은 변수는 변수입니다. 항상 지켜는 봐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홍콩 문제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라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요. 자, 여기까지가 시장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아직 이 이슈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자, 시장 특징을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강하죠. 지금 코스피가 1.47%, 코스닥이 0.7%, 8% 정도라서 상승폭만 본다면 코스피가 거의 2배 이상 높고요. 또 IT가 현재 지금 바이오보다 더 세죠. 이러한 공식은 제가 말씀드렸었죠. 코스피가 더 셀 때는 IT가 더 세다. 바이오에 비해서 말이죠. 저들도 그렇다고 바이오가 죽을 쓰는 건 아닙니다만은 상대적으로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LNC 바이오나 알테오젠 등 몇몇 엔지캠 생명과학이나 이런 종목들이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탄력이 그렇게 센 것도 아니고 시장을 주도하는 것도 아니며 자체는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가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초점 맞추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전제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그리고 SK바이오팜 제가 말씀드렸던 물량 나오면 잡아야 된다. SK바이오팜은 제가 25만원 제시해드렸어요. 25만원 적정주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오늘까지만 매수입니다. 오늘까지만. 그래서 무리하게 상한가까지 쫓아가면서 매수할 거는 없지만 장중에는 매수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 잡아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SK바이오팜을 놓치신 분들은 SK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SK. 요즘 이왕 얘기가 됐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SK는 SK바이오팜 지금 시가총액이 18조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8조 원인데요. 내일도 또 올라가면 20조 넘어가겠죠. 어찌됐든 SK바이오팜 75% 지분을 갖고 있을 뿐더러 또 SK 뭡니까? 지금 SK바이오텍인가요? 또 갖고 있죠. 한때 그런 것까지 팜테코는 SK팜테코 그 밑에 SK바이오텍이 또 있고요. 그 다른 계열 비상장 바이오 업체를 또 갖고 있거든요. 그 비상장 업체의 가치도 한 10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너무 싼 거 아닌가요?
SK 같은 거. 안 갖고 있으면 그래서 SK 매수할 기회인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현재 투트랙 전략을 쓰자. SK 바이오로직스 내지 SK 바이오팜 또는 SK 바이오팜 매수하게 놔두면 SK라도 좀 잡아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자, 여기까지이고요. 어쨌든 시장 특징을 보다가 거기까지 연결돼서 이왕 얘기된 김에 더 얘기하겠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자, 어쨌든 언택트 관련주들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LG전자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제약주 중에 유나이티드 제약과 그리고 동국제약이 떴는데 이들 종목이 신약과 관련돼서 또는 코로나와 관련돼서 뜨는 것이 아니라 자체 실적이 워낙 좋아요. 유나이티드 제약은 현재 우리나라 개량 신약 쪽으로는 거의 뭐 탑 정상 클래스에 있는 그런 종목이죠.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시장은 다시 정석적으로 올라가는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반도체 부분도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강합니다. 누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지 않죠.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EUV 제 1탄부터 5탄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6탄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했던 건데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EUV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반도체 장비나 또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큰 차이 없이 동반해서 약간은 무차별적으로 동반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전체적인 반도체가 강하다는 그 특징과 함께 그 내면에 같이 형성되어 있는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시간이 가면 또 갈라지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렇고 그런 현상이 반도체 장비 소재 주도할 수 있는 현재 그러한 어떤 가능성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다 같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온다 하는 거죠. 자, 뭐 그것과 관련되어 있고요. 내일 특별히 이들 종목을 봐야 돼요. 자, 그렇고요. 자, 그리고 중성 2차 전지주들이 올라가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SKC 이런 종목들이 또 눈에 띄는 종목은 에코프로그램 이런 종목들이 뜨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K 바이오팜이 급등했다. 이런 거 3일째. 대단합니다. 제가 이건 적정주가에서 현실적 목표주가를 제가 말씀드렸죠. 현실적 적정주가는 원래 10만 원 정도 내외입니다. 근데 그 2배 이상 올라간다. 왜냐? 이게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의 절반 정도는 쫓아간다. 이 개념이 사실은 현실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누구도 SK바이오팜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를 제시할 수가 없죠. 시장의 기대치라는 것은 다소 감각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절반 정도까지는 간다. 이런 관점에서 25만원 제시를 해드린 거고요. 자,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내일 실적 발표에 핵심적인 혈명을 짓는다는 개념의 관전 포인트 반드시 이 부분은 아침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영업이익, OP는 영업이익을 뜻하는 겁니다. 영업이익은 기장 평균치 약 6조 4천억 이거 충족하느냐 하는 건데 반드시 충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이 기대치가 꽤나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일각, KTB증권이나 몇몇 증권에서는 7조가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까지 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따라서 6조 4천억 최후에 보릅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충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불과 1개월 전만 하더라도 실적 6조가 될까 말까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건 꾸준하게 계속 현재 그 전망치가 늘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늘은 이유 중에 하나는 언택트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언택트와 관련돼서 반도체 D램의 수요가 생각보다 늘고 있더라. 특히 게임과 관련돼서 그렇고 또 비대면과 관련된 기타 서버 분야 이쪽도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이쪽 뭡니까? 5G보다는 스마트폰 관련주들도 TV도 나쁘지 않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현재 실적 발표만 하는 것, 수치만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 컨퍼런스 콜이라고 합니다. 원래 전화상 회의를 갖다가 컨퍼런스 콜이라고 하는 거. 어쨌든 컨퍼런스 콜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겁니다. 실적 전망치를 이제 설명을 받는 것을 컨퍼런스 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컨퍼런스 콜을 갔는데
향후 하반기 전체 매출 및 영업이익 전망을 아주 간단하게 브리핑을 합니다. 깊게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일단 긍정적이냐 아니냐. 지난 1분기 때 컨퍼런스 콜에서는 2분기 실적을 좀 낮게 부진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 바람에 삼성전자 주가가 못 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하반기 실적 전망은 어떻게 볼지, 또 내년 실적 전망을 또 어떻게 볼지에 대한 컨퍼런스 콜의 내용을 살펴봐야 된다는 건데,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부분별 실적. 내일은 부분별 실적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실적만 발표가 되고, 부분별 실적은 월 말에, 7월 말에 이제 발표가, 확정 실적 발표할 때 같이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반도체 부분 5조 정도 될 것 같아요. 5조 정도. 그리고 영업, 그리고 IM이라는 건 스마트폰 쪽이 한 1조 8천억 정도인데, 원래는 2조 5천억 내지 3조 정도 됐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은 거죠. 그래도 선방했다는 그런 평가고요. TV가 괜찮다고 그래요. 0.7조, 7천억 정도. 소비자 가전, T 합쳐서 0.7조 원 정도인데 어쨌든 이 부분도 나쁘지 않았던 것이죠. 어쨌든 이 부분은 평균적으로 합쳐서 한 1조 원 정도 나오는 건데 약간 감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적 실적은 추정, 아마 증권사가 아마 추정을 할 겁니다. 그런 내용이 뭔지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다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은 보편적으로 확인하고 그들의 스탠스를 결정하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갑니다. 내일은 아침에 우리나라 시각이니까 그네들 현지 시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불편한 시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바로 매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의 향방을 어, 실제로 알아보려면 내일지나 모레부터, 내일 모레, 수요일부터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가 윤곽이 잡힐 텐데요. 하지만 그 전이라도 아마 오늘처럼 선물 조금 매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선물과 선물의 동향을 봐야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매수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판도의 색깔과 그 색깔이 얼마만큼 강한지에 대한 정도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긍정적이에요. 자, 기관들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금융투자는 금년에 삼성전자만 4조를 순매도했던 주체입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오케이라고 한다면 그 4조가 다 들어와요. 금융투자 쪽에서. 그것만 해도 크잖아요. 4조 플러스 알파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금융투자가 어떻게 나올지를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베이시스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0.5 이상 되더라도 적당하게는 1.0까지 올라가 주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옵니다. 차익 및 비차익 함께 들어올 겁니다. 이것도 얘기하면 좀 긴데요. 어쨌든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관련주들을 쭉 보셔야 돼요. 대형주 중에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 SI, 삼성 SDS까지 보시고, 자, 우리는 하고 있는 게 삼성전기 및 삼성 SDI고요. 그리고 삼성전기는 삼성전자의 휴대폰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전기차하고도 약간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MLCC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기까지. 자, 오늘은 거기까지고요. 자, 반도체 장비. 자, 반도체 장비는 이게 이제 순서가 있는데 지금은 그 순서를 가릴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EUV 관련주, 노광공정 중 극자외선, 노광공정, 극자외선, 노광계와 관련된 종목 제1탄, 2탄, 3탄, 4탄, 5탄, 이게 5탄이죠. 그리고 6탄도, 5탄, 한솔케미칼이고 4탄이군요. 한솔케미칼 4탄이고 5탄을 제가 이걸 말씀드렸었죠. PSK. 자, 그런데 지금 6탄은 아직 결정이 안 되는데 후보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달라진 것은 그 전에는 반도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직 EUV 관련주 1탄부터 5탄까지만 하면, 그것만 해야 됐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다는 얘기죠.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만 고집할 필요 없이 할 종목들이 많아요. ISC도 있고요. 테스도 있고요. 또 원익 IPS도 있습니다. 또 테스나도 있고요. 또 월덱스라는 종목도 있죠. 이런 종목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런 종목도 눈에
뛰어요. 지금 현재 오션 브릿지가 급등을 하고 있죠. 오션 브릿지 이런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어쨌든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요. 자, 그와 관련돼서 하자 어떤 종목군을 먼저 볼 거라고 했을 때 이런 종목들이 골고루 뜨고 하기 때문에 지금 EUV 1탄부터 5탄까지 너무 고집할 필요 없이 좀 폭넓게 보되 상황이 삼성전자 확실히 자리 잡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된다라고 전제했을 때에는 그런 진행 확인됐을 때 전제가 아니고요. 확인됐을 때에는 그동안 전혀 맥을 추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인데요. SFP 반도체, 네페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 여태까지 힘을 못 썼던 거의 4개월 넘어 거의 힘을 못 썼던 주체들입니다. 삼성전자 본격적으로 올라가면 그 영향권을 많이 받는 다소 기술적으로 무거운 S&P 반도체, 넷페스 같은 종목들도 본다는 거. 그리고 테스 같은 종목들도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보다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같은 부류에 있는 종목군으로서 우리가 한 종목은 아니죠. 오션 브리지가 아니면 이와 관련돼서 현재 뭡니까? STI 같은 종목도 있다는 거죠. 같은 부류의 종목, 이 종목 못 올라갔단 말이죠. 이런 종목으로 폭넓게 볼 수 있는 안목가들을 어느 정도 보고 거기에 딱 특정 종목 눈에 들어왔을 때 그 종목을 연구를 하고 그 종목을 선택하면 된다는 건데 지금 아직은 제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그 중에 한 종목 정도를 잡으시면 된다는 정도로만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그 정도입니다. 아무거나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종목, 압축할 수 있는 종목이 나타나겠죠. 일단 뭐 그런 정도 보도록 하고, 자, 한솔케미칼 이런 종목도 해당이 되죠. 이건 뭐 EUV 공정과 관련된 소재 쪽. 뭐 사실 EUV의 직접적인 제 1단계 관련 종목은 아니 2단계 관련된 세정이나 식각 쪽이니까 이거죠. 세정, 식각, 소재 쪽, 과산화수소와 관련된 종목이니까 어쨌든 2단계 관련주인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 모두가 관계되고 더 나아가서 2차 전지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스마트폰과 관련된 종목들로 눈여겨봐야 되는데 제 1차적으로는 아모텍입니다. 아모텍 그리고 KH 바텍 그리고 슈피겐 코리아는 이제 애플과 관련돼 있죠. 애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나가면 인터플렉스 그죠? 인터플렉스나 또는 BH 같은 종목들도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더 이상 뭐 넓혀봐야 뭐 도움도 안 되죠. 정신만 산만하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시고 이 맥을 읽어야 돼요. 맥을 읽고 중심에 뭐가 서 있고 뭐가 서 있고 부대에서 어떤 종목들이 따라오는데 그 중에 뭘 설정할지 윤곽을 잡고 그 중에서 스타드를 해서 이 종목이 됐을 때 딱 잡으면 된다는 것이죠. 기본이 되는 종목분들은 절대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그렇고 그리고 뭐 삼성바이오 그렇고 네이버 뭐 이런 종목들이 이게 중심이 되고 또 현재 뭐 2차 전지에서는 또 어떤 종목이 중심이 되고 이렇게 잡아놓고 나서 부대되는 종목을 잡을 때는 그런 정도로 약간 디테일하게 보시고 이 분위기가 유리하다 했을 때는 딱 결정해서 밀어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하시면 이 시장은 내 것이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반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동의를 하시는 분들은 뭐 저희 회원에 가입하시면 더 좋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좋아요 버튼이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